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 중독, 습관적 탄핵 이것에서 쉬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진영의 강경파 그것도 초선들 탄핵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핵 이야기,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선들이 그러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입에다가 힘을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을 아주 강도 높게 다른 중진들이 하는 발언의 강도가 10이라면 초선들은 50, 100, 500 막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해서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초선들이 누구냐? 김용민, 민영배, 최강욱.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실 수 있는 이름들. 친명계 핵심 초선들, 철험회 멤버들. 광주광역시에서 그 꼼수 탈당의 상징 같은 존재 민영배 의원이 북 콘서트를 열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친한 의원들이 다 가서 또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러겠지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반윤 연대를 꾸려야 한다. 그런가 하면은 최강욱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자식들 가짜 인턴 확인서 끊어줬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아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누가 이런 특별법 좀 만들면 그분은 제가 표를 몇백 표를 거둬서 이렇게 갖다 드릴 용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독직 혐의로 중간에 의원직을 관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동안에 받은 세비 전부 다 토해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원직 박탈형이 선고가 돼도 그 자리에서 끝. 그 이전까지 받았던 모든 특권과 혜택은 고스란히 본인 차지가 돼버리는데요. 제발 독직 혐의, 가짜로 뭘 만들어줬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지저분한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이 되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특권으로 인해서 받았던 혜택 이거 있잖아요. 다 고스란히 개워놓고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 그러니까 말로만 반윤 연대 하면은 누가 반윤연대에 속하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반윤연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그래서 피하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 편과 적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윤연대를 해야 되고 반윤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소추를 먼저 발의를 해놓자. 발의를 하려면요 150명 현역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이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이 많답니다. 나중에 사실 확인할 사람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내놓고 보는 거죠.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해서 헌정사상 처음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2표가 나왔답니다. 자, 김용민이 이렇게 탄핵 얘기를 하자. 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 다른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나서 반윤연대를 반검찰 독재연대 정치연대 이런 걸 꾸려서 선거연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반윤연대라고 한 다음에 그것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검찰 독재연대 뭐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나한테 피해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민영배가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윤석열 검찰의 1차 피해자라면 최강욱은 2차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강욱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한테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윤석열 일가로 표현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 살다 정치인이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호소 또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만 봐왔는데 최강욱이가 아마 우리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싶다. 어떤 가해자느냐? 당한 것 이상의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만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최강욱 얼마 전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짐승들이라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최강욱이 윤석열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술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마이크 잡고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조국이 첫 번째 피해자고 자기가 두 번째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민양배가 하니까 최강욱이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가해자가 돼서 윤석열 일가를 부시겠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내가 길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1시 김광일 쇼에서 코멘트를 한다면 여러분 이미 전쟁터입니다. 이미 전쟁터입니다. 중도의 길을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 없는 협치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상황 판단을 현장 판단을 참 못하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양쪽 참호 위로 엄청난 양의 실탄과 포탄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를 짐승이라니. 정신병원 병동이 모자라 봄비라는 말이 그랬는데요. 산이라는 분은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짐승이 누군데 그러셨네요. 정연희, 최강욱 너 무례하게 짝이 없구나.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을 욕하는 거 강욱이 너 아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과 대통령은 거기서 엄청난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그 국가와 국민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 쪼꼬바 중도는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산지기 중도파 정신 차려야. 윤희숙 저도 공감입니다. 동감입니다. 혹시 윤희숙이 그 윤희숙 그분이신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응원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촌철살인의 댓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